교통사고가 나면은 뭐 어떻게 알았는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게 경찰보다도 이 차량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들이 대거 몰려왔는데 차는 견인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횡단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접촉사고 났어요. 역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건 순찰차가 아닙니다. 저 경광등을 켠 견인차예요. 그런데 어허, 견인차가 한 대, 두 대, 석 대, 여러 대가 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 횡단보도에서 빨리 차를 견인해 가긴커녕 계속 경광등만 켜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기서 차는 견인해 가지 않고 옥신각신 뭔가 다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아니 견인차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으면 빨리 차를 견인해 가지. 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시간 넘도록 한 대여섯 대 온 것 같죠? 네. 저 각각 온 그 견인차 기사들이 거기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아하. 결국은 뭐냐면 네. 내가 이 차를 견인하겠다. 어허. 아니다, 나다. 네. 그런데 저기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네. 어떤 기준이 있냐면 가장 먼저 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가 끌고 가면 무리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만 그렇죠. 네.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나 이 견인차는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다른 견인차로 갈 거야 한다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고 그들이 아무 이의가 없는 이상은 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도착한 차가 빨리 차 빼줘야지 아하. 교통도 흐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뒤늦게 도착한 견인차 이 기사들이 네.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하하. 무슨 조직폭력 세계에서 무슨 네. 있잖아요. 네, 자기네 일본식 표현. 네. 일본식 표현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네. 따지듯이 아하. 여기는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네. 이건 먼저 도착한 네가 가져갈 거 아니야. 야. 이러면서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간다. 이게 다투는 과정에서 아하. 1시간 정도 시간이 소비됐어요. 그러면 저 인근에 있는 교통도 마비될 불편해 줄 거예요. 뿐더러 네. 얼마나 또 저 사람들 불안하겠습니까? 네. 싸우는 과정에서.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먼저 그냥 현장에 도착하면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견인해 가면 되는데 저 상황에서요 웃지 못할 일이 이런 험악한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희영 교수님 대체 뭡니까? 지금 화면에 보인 사건 요거 하나가 아니고요. 사실은 네. 이런 일들이 지난 2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그래요? 건데 이번에 이제 뉴스화된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름대로 그런 원칙이 있다면 그렇게 빨리 견인해 가거나 뭐 하면 일이 없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일이 커졌느냐. 뭐 우리 구역이라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이 우리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조직폭력배와 혹은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남성들이 아이고. 함께 대동이 돼서 와서는 우리 구역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차를 이제 우리가 가져가겠어라고 하니 당연히 먼저 온 분들은 항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조직폭력배나 문신함은 딱 나타나서 아하.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식의 이제 말들을 하고 언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언쟁으로 이어지지만 이게 심하게 그 먼저 온 견인차 차주가 저항을 할 경우에는 심지어 폭력이 이루어지기도 아이고. 했었고 폭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협박이 이루어지기도 아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보세요. 늦게 와놓고 사고 현장에 늦게 와놓고 늦게 온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온 견인차 기사가 견인해 가려고 장치를 막 서두르면 여기 우리 구역이야 우리 구역 이 차 우리가 견인해 간다. 이거 무슨 소리세요? 제가 먼저 왔는데요. 말 안 들어? 라면서 뒤에 있던 조직폭력배 이른바 어깨들 그리고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이 문신을 슬쩍 보여주면 그 먼저 온 견인차 기사분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전화 통화상에서도 이런 협박이 오갔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 협박이었는지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왔냐고. 그거 가면 안 되나? 나는 내 영업용 남바다고 내가 못하나 일을? 일을 못하지. 지금 경쟁 중인데 네가 왜 와 맞으려고. 네가 못 달겠으면 넌 맞았어 나한테. 지금 마지막에 이제 못 달게 했으면이라는 게 사고 차량을 견인해 가게 네, 못했으면 그 말이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정말 무슨 깡패 조폭 같다는 생각 들어요. 지금 이 통화 내용 들어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곳곳에 견인차가 길가에 대기하는 거
보게 되죠. 네네네. 그게 그 사람 사실은 견인차가 대기하는 곳은 통계적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그 인근에서 많이 나는 구역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들 같으면은 네. 대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늦게 가도 자신들의 구역이니까 네. 끌고 올 수 있으니까 대기할 필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아마 조직화된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사실은요, 이 견인차들이 이 견인만 해서 그 견인 비용만 목적으로 저런 짓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보다는 네. 훨씬 더 큰 그 이득이 사실은 아하. 저들한테 존재합니다. 좀 네.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요. 앞서 우리 장희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지만요. 이 일당들이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한 4월까지 지난달까지요. 수원 화성 지역에 사고 난 차량 이 견인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대요. 손정희 변호사님. 원래는 강주 지역부터 이런 일을 범행을 일삼았다라고 하하.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일을 총체적으로 계획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24세 이모 씨고요. 네. 렌트카 업체 사장입니다. 어허.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고 대차, 사고가 나면 렌트카를 맞아요. 운행을 하잖아요. 아. 그게 큰 돈이 되는구나 알게 됐고 그러면 이 사고 대차를 많이 하게 되면 누구랑 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되느냐. 바로 앞서 본 견인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견인 업체 두 곳을 끌어들여서 견인하는 비용 그리고 견인 업체들이 사고 대차를 소개해주는 수익금을 15%를 나누면서 이런 관계를 지속했다라고 하고요. 네.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업체가 그 렌트카 업체 중에 그 수익의 70%는 이렇게 사고 대체로 연계된 그 돈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네. 있고요. 지금 계속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강주부터 수원, 화성까지 올라와서 지금 단죄하지 않으면 뭐 서울까지 그러겠네요. 다른 지역까지 넘어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서울 입성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점차 이 범죄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임신원 변호사님 이거 정말 렌터카 업체와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견인업체 간의 검은 공생관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네. 그 최초에 출동했던 그 견인업체가 네.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정당하게 견인을 해가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수십 대의 차량을 동원해서 에워싸고 네. 결국 그 최초에 출동했던 견인업체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그러네요. 예,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네. 업무 방해 사례가 되겠고요. 네. 또한 그 과정에서 지금 역설이라든가 네. 다중의 이력을 행사하면서 네. 그 해당 최초에 출동했던 견인업체 그 운전사를 그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것들은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또 한 가지 지금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네. 이게 단순한 일회성의 어떤 그런 조직이 아니라 네. 하나의 범죄 단체를 구성하는 듯한 하하.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 위계 질서를 가지고 네.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네.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서 네. 범죄 단체 구성에 관한 처벌로도 하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 상황을 보면요. 김복준 의원님 그런 네, 생각이 예. 들어요. 이 현장에 있던 사고가 난 차량 그 운전자분들은 정말 예.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요. 저런 분위기에서는요. 무섭죠. 네. 뭐 덩치는 이런 꼭 조직폭력배 같은 네. 친구들이 내려와서 하는데 이들을 단속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거 그냥 놔두면 조직적인 그 어떤 범죄 단체가 구성돼 가지고 네. 이권을 독차지하는 그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일단 이들이 하는 짓이 잘못된 게 몇 가지가 있냐면요. 네. 경찰이나 소방의 무전을 도청하기도 해요. 아하. 그래야지 현장에 출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있고요. 지금 이 경우는 교통사고 난 사람한테 렌트카 대여하는 거를 보험사 직원한테 겁줘가지고 네. 자신들의 렌트카 그쪽에다가 이 연결시켜주고 돈 받아먹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 차 부서지면 공업사도 소개합니다. 아. 또 거기에다 사람 다치면 병원까지 소개해요. 허허. 공업사, 병원, 렌트카에서 이들이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돈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주 이 생각보다는 큰 범죄입니다. 이 공생의 사슬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또 생각도 들어요. 예, 예. 정말 이참에 글쎄요. 이게 발본색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조직들은 뿌리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